네, 안녕하세요. 유니티와 함께 게임 개발을 하는 여정, 즉 유니티 로드맵 세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세이프 하버 조항을 보여드립니다. 잠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술을 선택할 때는 사전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걸 설명하는 법적 조항입니다. 저는 앤드류고요. 유니티 엔진의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리더입니다. 즉 에디터와 런타임을 맡고 있고요. 훌륭한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제임스, 네이딘, 로랑, 데니가 오늘 함께 하셔서 훌륭한 게임을 제작하고 출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완벽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유니티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티의 새로운 그래픽 기능 및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여러분의 게임을 빛나게 할지 들어보실 수 있고요. 새로운 플랫폼과 개선사항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지원의 새로운 기능으로 잠재 고객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니티의 AI 이니셔티브와 몇 가지 혁신적인 툴과 같이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월드를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에 대한 최신 소식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물론 웨타팀의 프로페셔널 아티스트리 솔루션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니티 6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유니티 23 LTS였을 유니티 6를 발표하게 되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4년에 출시된 엔진과 에디터의 차기 메이저 버전입니다. 이 버전에는 매우 중요한 개발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유니티가 지난 1년간 진행해온 릴리스와 개발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번호가 매겨진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돌아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의견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저희도 이 방식으로 더 명확하고 투명하며 유연하게 유니티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연도로 된 이름보다 조금 덜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유니티 6는 여러분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유니티는 항상 유저의 요구사항을 최선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니티 6에서는 렌더링 성능을 대폭 강화해서 최저 사양의 기기부터 최고 사양의 기기까지 다양한 기기에서 프로젝트를 최상의 상태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라이팅 기술을 통해서 모든 픽셀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도 일부 보여드렸는데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멀티플레이어 센터를 사용하면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훨씬 더 쉽게 제작, 출시, 확장할 수 있고 유니티의 크로스 플랫폼 AI 런타임은 여러분과 에디터 그 자체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물론 유니티는 항상 플랫폼을 지원하는 데 강화를 하고 있고 에디터 전반에서 생산성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각 릴리스에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게 될까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오는 23.2 테크 스트림이 출시되었습니다. 우리 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멋진 제품이고요. 지금 다운로드를 바로 해보세요. 이 직후부터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후 각 버전에 적용이 될 것이고 또 허브와 관련 문서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유니티 6를 출시할 때까지 당분간 중간 릴리스가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솔직히 기존의 LTS 주기와 똑같습니다. 참고로 유니티 6는 기존 LTS와 동일한 장기 지원용으로 출시됩니다. 즉 LTS와 마찬가지로 안정성과 품질에 대한 약속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출시 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지원 및 업데이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플랫폼 업데이트는 물론 지원, 신뢰성 및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도 있을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저희 목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민첩하게 고객의 진화하는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고객이 성공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스티븐을 무대로 불러서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앤드류님. 안녕하세요. 시각효과 렌더링에 대한 로드맵을 소개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유니티는 확장 가능하고 생산적인 렌더 파이프라인을 제공해서 여러 기기에서 최고 품질의 비주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릴리스에서 제공될 몇 가지 기본 변경사항과 새로운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드맵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사용 가능한 2022 LTS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 줄여서 URP를 위해 만든 기능을 사용해 보시려면 새로운 URP 3D 샘플 프로젝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는 URP를 처음 접하는 신규 사용자에게 특히 유용하고요. 다운로드할 수 있는 4개의 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트 스타일, 다양한 렌더링 복잡성, 그리고 플랫폼 성능 요구사항이 각기 달라서 초심자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키노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티 6의 가장 큰 특징은 GPU 레지던트 드로어입니다. 콘텐츠 변경 없이 게임을 최적화하고 작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콘텐츠를 최적화하기 위해 조정할 필요 없이 더 스케일이 크고 복잡한 씬을 렌더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GPU 오클루전 컬링은 GPU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물이 렌더링되지 않도록 합니다. URP와 HDRP를 모두 지원하고 콘텐츠에 따라서 CPU 작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GPU 레지던트 드로어는 고사양 PC, 모바일, 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의 주요 특징은 Spatial Temporal Post Processing, 줄여서 STP입니다. 유니티의 새로운 최첨 업스케일러입니다. STP는 다양한 수준의 플랫폼 성능과 화면 해상도를 가진 플랫폼과 디바이스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프레임이 더 빠르게 렌더링이 되고 고퀄의 콘텐츠를 더 많은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고 콘텐츠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STP를 사용하면 타겟 품질을 유지하면서 높은 타겟 성능을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6의 또 다른 특징은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 줄여서 APV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빌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이 기능의 프리뷰를 HDRP로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유니티 6에서는 APV를 URP와 HDRP 모두에서 프로덕션에서 사용할 수 있고 추가 기능도 제공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브 배치 워크플로우가 간소화되고 라이트 프로브 기반 간접 조명을 위한 이터레이션 작업이 빨라지는 것은 물론 타겟 플랫폼에 따라서 이미지 품질이 개선되고 런타임 성능 최적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APV를 URP에서 사용한 버텍스별 퀄리티와 픽셀별 퀄리티 중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성능 디바이스에서도 콘텐츠를 더욱 고퀄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 APV가 atmosphere과 부드럽게 통합되어서 HDRP의 볼유메트릭 포그와 URP 및 HDRP의 이펙트 그래프 파티클이 간접 조명에 의해 아름답게 비춰집니다. 또 APV용 스트리밍 기능 제품군을 사용하면 가벼운 웹 데이터를 디스크에서 CPU에서 GPU로 스트리밍할 수 있어 스케일이 큰 씬에 특히 유용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다양한 조명 상황을 베이킹하고 런타임에 이를 블렌딩하는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타겟 고객에게 더욱 인상 깊은 조명 경험을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유니티의 다음 주요 릴리스에는 새로운 스카이 오클루전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HDRP에서 스카이 오클루전은 하늘색을 동적으로 사용합니다. URP에서 스카이 오클루전은 스크립팅이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수동으로 재현 하늘색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모두 여기 예시에 표시된 것처럼 조명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키노트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다음은 URP와 HDRP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 기능과 개선 사항을 소개합니다. 먼저 22.2 테크 스트림 이후 유니티의 GPU 라이트 매퍼를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GPU의 라이트 매퍼의 처리력을 활용하면 CPU 라이트 매퍼에 비해서 조명 데이터 생성 시간이 훨씬 개선됩니다. 이제 온디맨드 베이크의 새로운 라이트 베이킹 백엔드를 사용해서 코드 베이스를 대폭 간소화하고 결과를 더욱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최소 사양의 GPU를 22기가로 낮춰 더 많은 크리에이터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릴리스에는 절차적으로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런타임에 라이트 프로포저를 이동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API와 같은 새로운 기능과 다양한 품질 개선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타 테스트 기간 동안 게시한 포럼 게시물에서 이런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링크가 있고요. 이제 주제를 전환해서 그래프 기반 아티스트 툴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VX
보시겠습니다. 유니티는 여러분이 고퀄의 시각 효과를 제작하고 시각 효과 툴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VFX 그래프 에셋의 메모리 사용량과 성능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파일링 툴을 추가해서 개발 중 최적화를 더욱 쉽게 만들었습니다. 또 새로운 VFX 템플릿을 추가해서 자주 사용되는 VFX와 새로운 샘플씬으로 시작할 수 있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숙련된 VFX 아티스트를 위해 커스텀 HLSL 블록도 추가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아직 유니티에서 미지원되는 나만의 독특한 효과를 만들 수 있고 VFX 그래프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접 검색을 통해 플럭스 같은 커스텀 효과를 추가하거나 버퍼에서 다시 읽어 오디오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또 VFX 그래프의 경우 전에는 HDRP 전용이던 렌더링 기능을 이제 URP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제 URP에서 VFX 그래프로 데카를 커스터마이징하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 6-way 라이팅을 사용하면 가상 환경에 아름답게 통합된 더욱 사실적인 연기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URP에서 VFX 그래프 파티클은 이제 템포럴 안티 에일리어싱 및 모션 빌려와 같은 효과와 통합될 준비가 된 모션 벡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FX 그래프의 경우 이전 릴리스보다 HDRP 기능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 트레이스 리플렉션과 같은 레이 트레이싱 패스에서 효과를 렌더링할 수 있고 볼륨메트릭 포그 아웃풋을 통해 볼륨메트릭 포그에 VFX 그래프 파티클을 주입해서 구름, 연기, 불 효과를 생성하고 볼륨메트릭 포그를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그래프 기반 창작 툴인 쉐이더 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니티 6의 쉐이더 그래프는 더 빠른 실행 취소, 재실행, 단축키, 간소화된 툴바 등 향상된 기능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또 쉐이더 최적화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 히트맵 컬러 모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그래프 네트워크에서 GPU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드를 강조 표시하기 때문에 쉽게 식별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또 노드 레퍼런스, 기능 예제, 프로덕션 지원 에셋도 포함되어 있어 제작 환경을 더욱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절차적 패턴과 동적 UI 콘텐츠를 사용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동적 UI 배경과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기반 툴을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그래픽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로우 레벨 API가 개선돼서 URP와 HDRP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디스플레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높은 피크 밝기와 더 넓은 색 영역을 가진 이미지를 생성하고 더 강력한 대비와 채도를 구현합니다. 유니티는 유니티 6 에디터와 스탠더얼론 플레이어에서 이런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유니티는 이제 모바일을 포함한 크로스 플랫폼에서 HDR 출력을 지원하고 URP와 HDRP 모두에 대한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또 프로젝트 HDR을 구현한 후에는 새로운 HDR 보정 템플릿을 사용해서 HDR 보정 메뉴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출 부족 및 과다 노출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 화면 내 텍스트의 가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레이 트레이싱 API가 공식적으로 프로덕션에 사용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윈도우즈, 엑스박스 시리즈 XS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광범위하게 지원되며 URP와 HDRP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API는 바로 사용될 수 있고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 트레이싱 효과 컬렉션을 HDRP로 제공합니다. 유니티 6에서는 인라인 레이 트레이싱과 쉐이더를 통해 하드웨어 가속 레이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커스텀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와 같은 커스텀 효과 제작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요. 복잡하고 큰 씬을 레이 트레이싱 할 때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가속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트레딩 모드인 스플릿 그래픽스 잡을 시작으로 성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플릿 그래픽스 잡스는 메인 thread와 네이티브 그래픽스 작업 스프레드 간의 불필요한 동기화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CPU 모니터링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프레임에 제출되는 드로콜의 양에 따라 성능이 좌우되는데요. 이 새로운 트레이딩 모드는 윈도우, 엑스박스, 플스 플랫폼에서 지원됩니다. 또 유니티 에디터는 이제 윈도우 플랫폼의 그래픽 작업도 지원하기 때문에 씬 및 플레이 모드 렌더링 성능이 향상됩니다.
네, 이로써 두 렌더링 파이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URP에서 성능 개선에 대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유니티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URP의 코어와 API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렌더 그래프를 통한 URP의 기반 개선이 그 핵심입니다. 렌더 그래프는 GPU 성능 최적화를 위한 훌륭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일 기반 렌더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죠. URP의 경계를 확장을 하고 또 에셋 스토어에서 엑스텐션을 제공하는 원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렌더 그래프 API 통합은 향상된 확장성과 G버퍼에 대한 렌더링 데이터의 쉬운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API를 쓰지는 않더라도 이런 변경사항은 여전히 이점을 제공합니다. 메모리 대여폭과 리소스 관리가 향상되고 빌트인 패스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6에서는 URP에 대해서 오큘러스 XR, PSR VR2 그리고 오픈 XR에 대한 VR 포티드 렌더링과 오픈 XR을 지원합니다. 포비티드 렌더링은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에 퀄리티를 집중하는 동시에 주변부의 퀄리티는 떨어뜨립니다. 이를 통해서 GPU의 성능이 향상되고 더 높은 프레임 속도 그리고 고품질 비주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시선 포비티드 렌더링도 도입이 되었는데요. 유저가 VR 안에서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그 결과 높은 시각적 충실도를 유지를 하면서도 더욱더 부드러운 VR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각효과 렌더링 업데이트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HDRP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DRP에서는 사용자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늘과 물의 시각적 품질을 극대화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유니티 6에서는 물 렌더링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개선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과 바다에 조류를 포함을 시켜서 더욱더 사실감 있는 그런 물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플로우 맵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폼 생성기를 사용을 하여서 거품을 생성하고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또 더욱더 사실적으로 보이도록 커스텀 워터라인과 투명 구름과의 호환성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물 기능을 더욱더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바다나 강이나 풀과 같은 유스케이스 샘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HDRP 기능의 환경 조명입니다. 이제 별과 행성이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밤 하늘을 포함을 해서 타임 오브 데이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하늘의 시각적 충실도를 개선을 하여서 대기 산란과 오존층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HDRP 캐릭터 렌더링의 개선 사항입니다. 얼마 전 저희 유니티가 에너미즈를 공개를 하였죠. 이 시네마틱은 고품질 디지털 휴먼 렌더링을 위한 유니티의 최신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유니티 6를 통해서 에너미즈의 캐릭터 렌더링 기능을 이제는 그 HDRP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헤어 스트랜드 렌더링 그리고 라인 레스터라이저 라이팅에서 더욱더 개선된 성능 그리고 엔티-에일리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더 향상된 피부 쉐이딩을 위해서 듀얼 로브 옵션을 추가를 하여서 더욱더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서요. 특히 캐릭터 클로즈업을 할 때 유용합니다. 이렇게 렌더링과 여러 시각 효과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주실지 기대가 큽니다. 오후에 좀 더 상세한 세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높은 시각적 충실도를 HDRP에서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세션도 있고요. 최신 URP에서 멀티 플랫폼 개발을 가속하는 방법에 관련된 세션도 있습니다. 이제 제임스에게 넘겨서 플랫폼 도달 범위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티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임스 스톤입니다. 유니티의 코어 플랫폼 프로덕트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플랫폼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티는 현재 20개의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목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니티의 초점은 플레이어가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주요한 플랫폼에 출시하여서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최대한 많은 플랫폼을 지원하면서 관련 비용은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R의 로드맵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애플 키노트 연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만큼이나 기대가 크실 것 같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가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유니티는 애플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 놀랍도록 흥미로운 새로운 공간 컴퓨팅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만 명의 사용자가 이 비전 OS2를 사용할 수 있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발표를 드리는데요. 베타 버전을 모든 프로,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인더스트리 고객에게 확대를 할 것입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unity.com/special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타 사용자는 초기 플랫폼 지원에 액세스를 하여서 MR랩을 유니티의 새로운 폴리 스페셜 기술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말에는 MR 개발을 위한 좀 더 고급의 기능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쉐이더 그래프, 파티클 시스템, 그리고 좀 더 개선된 이터레이션과 디버깅 툴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회로서 모든 XR 개발자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새로운 MR 플랫폼의 시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티는 다시 한번 최신의 플랫폼의 혁신을 1일차부터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런 VR 제작을 위한 강력한 툴과 더불어서 저희는 또 기쁜 마음으로 AR 파운데이션을 퀘스트 3를 위해 공식 출시하게 된 것을 발표합니다. 패스로 비디오, 플레인 감지, 오클루션, 인터랙션 툴kit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VR, MR 템플릿을 유니티 허브에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있었던 심층 세션에서 믹스드 리얼리티를 향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셨길 바랍니다. 만약에 참석 못하셨다면 이벤트 끝난 후 녹화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실 세계 요소들을 게임에 통합하는 것이 MR의 핵심입니다. 유니티는 주요한 기능들을 통해서 이것을 더욱더 쉽게 만들었는데요. AR 파운데이션과 오픈 XR을 내년에 출시를 할 것입니다. 공간 앵커를 통해서 매력적인 MR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오브젝트를 현실 세계의 특정 위치에 정확하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유니티에서 기존의 앵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내년부터 AR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리얼리티 게임을 위한 지속적이고 공유 가능한 클라우드 앵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컴포지션 레이어를 도입을 하여서 좀 더 유연하게 디지털 컨텐츠가 헤드셋에서 렌더링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렌더링 UI에서 깊이나 추가 프로젝션 레이어를 조정하는 것까지 가능하고요. 더욱더 많은 컨트롤을 제공을 하여서 XR 경험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유니티는 환경 데이터를 통해서 플레이어 공간의 주요한 요소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드리는 방식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플랫폼의 플레인 트래킹이나 메쉬 데이터를 AR 파운데이션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추가를 하여서 더욱더 매력적이고 몰입감 있는 게임 플레이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발 프로세스를 가속할 수 있는 방법도 항상 찾고 있습니다. 유니티 6에서는 새로운 크로스 플랫폼 입력 프레임워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입력 방식을 한 번 만들어서 여러 XR 디바이스에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기능들도 곧 출시가 되어서요. 여러분들의 커스텀 핸드 제스처를 생성을 하고 또 안정적으로 디버깅 툴을 통해서 감지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기기에서 핸드 트래킹을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항상 인터랙션을 개선을 하고 더욱더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AR, VR, MR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XR 제작을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 출시될 새로운 멀티플레이어 템플릿을 사용을 하게 되면 소셜 게임도 제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XR과 MR의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니티는 플랫폼 재원에 대한 유니티의 강력한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새로운 플랫폼 콘텐츠를 바로 출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개선 중인 주요한 콘텐츠 플랫폼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유니티 6에서 모바일 브라우저를 지원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유니티 6에서 웹 플랫폼에 대한 지원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너무 멋지죠? 네, 이제 유니티 게임을 웹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브라우저도 당연히 포함되죠. 이제 유니티 타이틀을 네이티브 앱 내에서 웹 뷰에 임베드된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프로그레시브 웹 앱 템플릿을 사용을 하여서 게임이 네이티브 앱처럼 숏컷을 포함을 하여서 작동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구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웹 GPU 얼리 액세스 버전이 유니티 6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컴퓨팅 렌더링 기술
기술인 컴퓨터 쉐이더, GPU 스키닝, 그리고 VFX 그래프와 함께 현재 개발 중인 많은 GPU 렌더링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복잡한 씬에 몰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웹 심층 세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조 연설에서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메타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여서 인스턴트 게임 플랫폼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저들께서 페이스북과 메신저 대화에서 즉각적으로 게임을 찾아보고 플레이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수억 명에 달하는 게이머들도 새로이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니티 개발자에게는 정말 훌륭한 기회입니다. 웹은 언제나 유니티의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생태계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만들어 주실지 기대가 큽니다. 네, 이제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말씀인데요. 2023.1을 위해서 ARM 기반의 윈도우스 디바이스에 대한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의 타이틀을 소개를 해서 정말 견고한 성능과 안정성을 네이티브하게 ARM64 프로세스에서 확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네이티브 유니티 에디터 지원이 ARM 기반의 윈도우스 디바이스에서 가능하게 되고요. 이것도 유니티 6부터 가능해집니다. 더 많은 윈도우스 기기에서 유니티 게임을 작업을 하여서 ARM 기반의 디바이스의 성능과 유연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랫폼 지원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은 고객 성공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윈32 게임을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개발 키트, 그러니까 GDK를 사용을 하여서 개발 빌드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윈도우즈 독립 실행형 게임을 빌드하는 데 필요한 공통의 도구와 라이브러리, 필요한 문서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유저 관리 그리고 달성 엑스박스 네트워크 의외 다양한 윈도우즈 전용 도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팅과 빌드 자동화를 통해서 빌드 구성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빠르게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6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기능을 안드로이드를 위해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으로서 새로운 어드레서블 안드로이드 패키지를 사용을 하면 신규나 새로운 어드레서블 셋업을 사용을 하여서 플레이어 에셋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동적 전달 옵션의 이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텍스처 압축 타겟 포매팅과 결합해서 쓰시면 플레이어의 디바이스에 맞게 텍스처가 커스터마이즈 되어서 설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개선 사항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포인트로 게임 액티비티를 추가한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GDK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라이프사이클 입력과 키보드 이벤트에 대한 스레드 지원이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엔진 릴리스의 업데이트 기능이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X 그리고 유니티 X 안드로이드 브릿지에 대한 액세스가 제공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휴대폰에서 일시 중지라든지 다시 시작과 같은 이벤트에 대해 추가적인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실시간 메모리 피드백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글의 메모리 디바이스 API와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실시간의 신호를 이 헬스 스테이트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근접하거나 위급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이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내에서 실시간으로 조정을 하여서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최적의 경험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성능 향상을 위한 분석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내년 유니티 6에서 안드로이드 예측적 백 제스처를 지원을 합니다. 사용자께서 의도치 않게 앱이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종료가 임박했음을 미리 프리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예기치 않게 닫히는 그런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C# API를 통해서 게임 종료 이후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확보를 하여서 크래시가 방생을 했을 때 사용자 메시지를 미세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전송하고 또 게임 실행 방식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콘솔 개발자들을 위한 개선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는 모든 플랫폼에 걸쳐서 이터레이션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을 실행을 하였는데요. 우선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플레이스테이션 VR2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유니티는 소니와 협력을 하여서 출시 첫날부터 플레이스테이션 VR2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개발자들도 유니티로 큰 성공을 거두어서 50% 이상의 타이틀이 출시 기간 동안 나온 타이틀의 50% 이상이 유니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니티의 XR 스택 덕분인데요. 단일 프로젝트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XR 스택 덕분이었고 XR 플랫폼에 모두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플스5의 최적화와 그리고 플스 VR2용 포비티드 렌더링 최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타이틀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플레이스테이션 VR2 플랫폼에 대한 더 많은 개선 사항이 추가될 예정이니까요. 또 URP, HLPA 그리고 HDR 지원에 대한 유니티 6 내용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터레이션 속도 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니티 인터랙션 빌드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면 여러 빌드 간의 인터레이션이 빨라집니다. 또한 씬이 빌드되면 후속 빌드는 차이나는 부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대개 빌드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보트 어택 프로젝트로 테스트했을 때 스크립트 변경 후 유니티 6에서는 2021 LTS 대비 빌드 시간이 거의 50% 단축되었습니다. 스크립트 변경 없이 해당 씬을 다시 빌드하면 40초에서 5초 남짓으로 단축됩니다. 따라서 개발 중 이터레이션 속도가 크게 개선되는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이제 모든 콘솔 플랫폼에서 완벽하게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플랫폼 지원에 대한 몇 가지 업데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 6에서는 빌드를 구성하고 새로운 플랫폼을 타겟팅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 워크플로우가 여러 가지 개선이 도입되었습니다. 먼저 빌드 창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에디터에서 빌드 관리 방식을 커스터머하기 위해 빌드 스크립트를 씁니다. 이는 대부분 빌드 설정이 전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빌드별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빌드 프로파일 시스템은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한 여러 업데이트 중 첫 번째입니다. 이제 빌드별로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 컨피규레이션을 여러 개로 바꾸고 싶다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버티컬 슬라이스용, 데모용, 최종 빌드용 프로파일을 각각 다른 설정과 다른 씬 목록으로 빌드하고 싶다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빌드 관리가 훨씬 쉬워지고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유연성이 제공됩니다. 이는 빌드 워크플로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 중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 불과합니다. 빌드 윈도우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플랫폼 디스커버리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 브라우저에서는 유니티가 지원하는 모든 플랫폼을 검색할 수 있고 해당 플랫폼의 배포 방법, 관련된 문서, 폐쇄형 플랫폼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창에서 빌드 프로필을 추가하면 모든 필수 패키지와 설정이 해당 플랫폼에 맞게 올바르게 구성되고 설치돼서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빌드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크로스 플랫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여러 개선 사항 중 첫 번째에 불과합니다. 내년에 더 많은 소식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걸친 흥미로운 업데이트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더 심도 있는 강연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멀티플레이어의 최신 개선에 대해 설명해 주실 로랑을 모시겠습니다. 제임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현장에서 만나서 여러분의 엄청난 게임 관련 구상에 대해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즐겁습니다. 저는 로랑이고요. 다츠와 멀티플레이어 제품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니티는 독보적인 멀티플레이어 솔루션입니다. 엔진, 지원,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빠른 제작부터 글로벌 출시, 성공적인 확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니티 엔진은 올해 유니티 2022 LTS를 출시하면서 향상된 out-of-the-box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간단한 에디터 넷코드 솔루션과 비용 효율적인 릴레이 서비스를 통해서 피카 프로덕션의 놀라운 슈퍼풀스와 같은 캐주얼 협동 게임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스티키럭 스튜디오의 히스테라와 같은 야심찬 경쟁 타이틀도 이제 새로운 고성능 에디터 넷코드 솔루션을 사용해서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호스팅하는 유니티 게임 서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유니티 엔진은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니티 엔진 솔루션에서 사용한 로우 레벨 네트워킹 트랜스포트 패키지를 자체 넷코드 구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터보 골드 레이싱은 이를 통해서 맞춤형 넷코드 게임 플레이를 구현했습니다. 유니티 멀티플레이어 서비스는 개발자가 플레이어 경험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 초에는 게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매치메이킹 규칙을 효율적으로 테스트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매치메이커용 A/B 테스트를 도입했습니다. 또 매치메이커는 이제 리더보드와 클라우드 세이브 통합을 지원합니다. 호스팅 측면에서 멀티플레이는 밸브와 파트너십을 맺고 밸브 스팀 데이터그램 릴레이 SDR을 제공해서 유니티는 디도스 기능을 제공하는 최초의 게임 서버 호스팅 제공 기업이 되었습니다. 밸브 SDR은 IP 주소를 은폐해서 디도스 공격을 방어해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경로를 최적화해서 플레이어의 지연 시간을 줄여서 전반적인 멀티플레이어 게임 경험을 개선합니다. 커뮤니티 솔루션도 개선했습니다. 최신 VBox 유니티 SDK는 유니티 게임에 음성 및 텍스트 채팅을 추가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서 코드를 30배까지 줄였습니다. VBox용 오디오 소스는 몰입감 있는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특히 VR 개발자에게 유용합니다. 또한 유니티는 오픈바타 버전에서 안전 툴을 도입했는데요. 이 세이프티 툴에 대해서는 이후 세션에서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솔루션은 커뮤니티의 포용성과 인게이지먼트를 위한 것이고 엔드-투-엔드 커뮤니케이션 및 안전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유니티는 멀티플레이어 게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인데요. 현재 개발 중인 솔루션 중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멀티플레이어 게임 제작을 단순화하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유니티는 다양한 멀티플레이어 게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많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여러분이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사후에 도입할 때 여러 기술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니티에서는 에디터 코드명 멀티플레이어 센터를 구축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티플레이어 타겟에서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권장되는 툴이나 서비스, 교육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플레이어 기능 중에는 지금 당장 적용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수준의 게임 플레이가 완성되면 다음으론 여러 클라이언트대의 테스트에서 별도의 프로세스를 통해 경험의 느낌을 파악합니다. 멀티플레이어 플레이 모드가 바로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멀티플레이어 플레이 모드를 사용하면 서버와 함께 클라이언트의 여러 에디터 인스턴스를 디스크에 있는 동일한 소스 에셋을 사용해서 동일한 기기에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 게임 개발 주기를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캐주얼 협동 게임의 보스룸 샘플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개발에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다음 단계는 보통 다른 플레이어를 참여를 시키는 것인데요. 캐주얼 협동 게임이라면 보통 릴레이 서버에 연결된 클라이언트 어서레이티브 멀티플레이어 게임 플레이가 사용됩니다. 유니티에서는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니티 게임 서비스 릴레이를 통합해서 세션을 쉽게 생성하고 타인을 플레이 모드에 참여시킵니다. 경쟁 요소가 있을 때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서버 어서레이티브 모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 플레이 모드는 모든 넷코드 스택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 최신 메가시티로 만든 대전 액션 게임의 다츠 기반 예시가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메가시티 메트로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멀티플레이어 플레이 모드는 복잡한 토폴로지 네트워크에서도 이터레이션 루프를 최대한 짧게 유지하기 위해 전용 서버의 로컬 및 원격 배포를 지원합니다. 유니티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모두 생성할 수 있는 전용 서버 빌드 타깃을 2021 LTS에서 제공해서 개발과 이터레이션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니티는 커스텀 스크립트 없이도 이 프로세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콘텐츠 선택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 부분에서 제거가 가능한 옵션을 통해서 서버를 최대한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도입해야 하는 경우면 전용 서버 이터레이션 루프를 더 어렵게 느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티에서는 빌드를 게임 서버 호스팅 솔루션에 업로드하는 과정을 자동화해서 클라이언트 서버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배포 시나리오를 더 빠르게 실행하고 추가 통합 단계를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임 플레이 준비 외에도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출시할 때도 최적의 경험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유니티 엔진과 함께 제공되는 모든 멀티플레이어 게임 플레이 솔루션의 네코드는 트랜스포트 패키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패키지는 강력한 로우 레벨 네트워킹 계층을 제공해서 특정 게임 요구사항에 맞는 맞춤형 네코드를 빌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트랜스포트는 유니티 웹을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플랫폼에 솔루션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멀티플레이어 보드와 전용 서버 워크플로우도 커스텀 솔루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제작하려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합하고 수천 줄의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니티는 곧 출시될 멀티플레이어 서비스 SDK를 통해서 통합과 종속성 관리를 대폭 간소화하는 동시에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풍부한 멀티플레이어 환경을 구축하고 싶지만 복잡하고 높은 운영 비용으로 인해서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니티는 시뮬레이션 워크로드를 클라이언트 간에 분산해서 고도로 최적화된 클라우드 스테이트 서비스로 조정된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백엔드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 토폴로지 솔루션인 Distributed Authority를 도입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사용하면 운영 비용, 엔지니어링 공수, 지연 시간을 줄이면서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타이틀을 제작할 수 있어 멀티플레이어 게임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멀티플레이어 게임의 성장을 관리하는 일은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서비스는 끊임없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대규모 프로덕션에서 그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유니티 서비스에 새롭게 추가되는 몇 가지 기능을 소개합니다.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는 경쟁의 공정성이 플레이어 참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스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스킬 기반 매치메이커를 사용하시면 스킬 시스템을 처음부터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승리, 장비 장착 또는 게임 내 업적과 같은 다양한 매트릭을 사용해서 플레이어 스킬코를 쉽게 연산할 수 있게 됩니다. 스킬 기반 매치메이커는 각 게임의 특정 요구사항에 맞게 쉽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플레이어 리텐션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매치메이커가 생성한 매치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관찰 기능을 개선해서 트렌드를 파악하고 디버깅을 위해 문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션 세부 정보는 매치 레벨 세부 정보를 제공해서 매치메이커에 대한 향상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매치에 적용된 특정 매치메이킹 규칙, 개별 플레이어의 참여 순서, 백필 업데이트 등 각 매치의 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요 이벤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매치 수준에서의 가시성을 통해서 트렌드를 파악하고 문제를 더 빠르게 감지하고 해결해서 이 시스템을 이터레이션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유해 콘텐츠로부터 플레이어와 팀을 보호하는 것은 저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내년에는 시멘틱 분석과 음향 분석을 융합해서 더욱 명확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세이프 보이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사람이 직접 증거를 검토할 필요성을 줄여서 모더레이터 팀의 생산성과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동시에 대화 전체 맥락을 분석하는 혁신적인 텍스트 문맥 분석 기능도 출시합니다. 세이프 보이스와 세이프 텍스트는 함께 플랫폼의 안전성을 강화해서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실시간으로 긍정적인 플레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정성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게임 환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멀티플레이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오늘 오후에 멀티플레이어 게임 개발 시작하기와 유해성 관리를 위한 AI 기반 솔루션을 살펴보는 2가지 세션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AI에 관련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로랑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딘입니다. 저는 AI 포트폴리오를 이끌고 있는 프로그램 매니저입니다. 센티스와 뮤즈에 대해서 모두 기대가 크시죠? 네, 기운이 나네요. 힘이 납니다. 센티스는 유니티 런타임에서 AI 모델을 임포트하고 실행할 수 있는 유니티의 뉴럴 엔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샌티스는 지난 6월부터 베타 버전으로 제공됐고 지금 당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샌티스를 통해서 AI 혁신을 게임 개발 및 런타임과 쉽게 융합을 시키고 기존 코드로는 제공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AI 모델을 한 번만 구현하면 됩니다. 샌티스는 모든 유니티 런타임 플랫폼에 맞게 자동으로 최적화해주기 때문에 한 번만 제작하면 어디서나 출시할 수 있습니다. 샌티스는 모든 사용자 기기에서 로컬로 AI 모델을 실행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지연 없이 가장 빠른 추론 시간을 구현해주고 서버 추론 비용을 절감하면서 민감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네, 2024년을 내다보면서 저희가 몇 가지 흥미로운 개선 사항에 집중할 것입니다. 샌티스는 모델 추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NPU를 활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CPU와 GPU의 작업 부하를 분산시킬 것입니다. 또한 코드에서 AI 모델을 더욱더 쉽게 해석하도록 하여서 그래프 에디터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모델 시각화와 레이어 그리고 최적화 편집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AI 모델을 클라우드 서버에서 호스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죠. 거대 언어 모델과 같이 디스크에는 너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샌티스를 HTTP 래퍼를 사용을 해서 함께 활용을 하시면 C#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API 호출을 하여서 로컬과 클라우드 추론과 입력 출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샌티스가 AI 기반의 게임 경험을 크리에이터로서 구현하는 것을 돕는다면 뮤즈는 게임 제작을 간소화하고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방금 발표된 것과 같이 뮤즈 서브스크립션을 공식적으로 출시하였습니다. 구독하시면 텍스처와 스프라이트는 얼리 액세스로, 채팅도 얼리 액세스로, 그리고 비헤이비어, 애니메이션, 스케치는 알파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얼리 액세스 기간 동안 무제한의 자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실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뮤즈를 크리에이터들께서 더욱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로 발전시키는 데 저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챗은 유니티의 자체 데이터로 학습된 웹 인터페이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유니티 질문에 답하고 사용 가능한 코드를 생성합니다. 스프라이트는 2D 아트를 생성하고 프롬프트를 통해서 에디터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는 자연어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여서 고품질 PBR 텍스처를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비헤이비어는 자연어를 통해서 캐릭터 인터랙션을 설정하고 에디터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몇 가지의 프롬프트만으로 사람과 같은 캐릭터의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가 있고요. 스케치도 자연어 프롬프트를 통해서 씬을 빠르게 마크업할 수 있습니다. 베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피드백을 주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 챗에서는 자연어를 사용하여서 리소스를 찾고 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런 채팅의 범위를 확장을 하여서 자연어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채팅을 통해서 더욱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개발자를 돕겠습니다. 또한 베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책임성 있게 소싱한 모델들을 더욱더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에 바로 투입하는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또한 아트적인 컨트롤,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의 경험은 단순하고 또 직관적이어야만 하고요. 워크플로우가 원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 많은 커스터마이즈 기능을 추가해서 여러분에게 AI가 구체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에 알파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가입자는 최신 기능에 비헤이비어, 애니메이션, 그리고 스케치에 우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비헤이비어를 사용을 하시면 드디어 행동 트리를 자연어를 사용을 하여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대단하죠? 네, 간단하게 AI 행동을 텍스트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설명하면 비헤이비어가 텍스트 설명을 가지고 동작 트리나 C# 동작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애니메이트를 사용을 해서
3D 애니메이션을 생성하고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것을 단 몇 분 만에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유니티와 다른 기타의 3D 소프트웨어로도 쉽게 엑스포트 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통해서 플레이 테스트를 단순히 짐작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아이디어 구상 그리고 컨셉트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팀이 협업하고 프로토타입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3D로 이터레이션을 하는데 코딩이 필요 없고 유니티 생태계에서 완전히 통합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물론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저희의 모델이 고도화되고 또 사용자 경험도 개선할 수 있지만 저희는 책임감 있는 데이터 공유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뮤즈를 통해서 크리에이터가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옵트인, 아웃을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뮤즈와 마찬가지로 유니티는 크리에이터와 늘 함께하면서 유니티의 생태계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세션을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센티스 브레이크아웃 세션은 끝났지만 3시 30분에 뮤즈 브레이크아웃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 스프라이트와 텍스처에 대한 상세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허브에서 데모 스테이션을 통해서 센티스 뮤즈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데니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데니 옥스입니다. 유니티 웨타 툴의 프로덕트 매니저이고요. 환경 워크플로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니티에 와서 저희가 아트 툴에 대해서 좀 더 공유를 드리고 로드맵을 소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웨타 툴은 다양한 워크플로우 툴을 제공을 하여서 하이 피델리티 콘텐츠가 주요한 3D 엔진과 DCC 툴에서 고성능과 상호 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요. 특히 유니티 내부에서 이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바를 사용한 캐릭터 생성입니다. 새로 출시된 지바 리얼타임 포 유니티를 통해서 데이터는 가볍고 영악국의 퀄리티를 갖춘 에셋을 실시간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유니티 엔진의 베지테이션의 한 단계 진보된 형태인 스피드 트리입니다. 네, 우선 지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제작을 위한 툴들로요. 피부보다 더 깊게 들어갑니다. 지바 VFX를 사용을 하면 모든 유형의 캐릭터에 대해서 매력적인 움직임을 근육, 조직, 피부 그리고 섬유까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심층적인 시뮬레이션 통해서 캐릭터, 사람, 동물 그리고 무엇이든 좀 더 실제감 있게 영화나 게임에서 생생하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지바 리얼타임은 저희의 미들웨어 구현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게임 엔진으로 가져옵니다. 효율적인 GRT 포맷을 통해서 캐릭터의 고유한 동작과 디포메이션을 실시간 모델로 전혀 메모리의 예산에 타격 없이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실시간 캐릭터 파이프라인은 이미 유니티 엔진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바 리얼타임 트레이너입니다. 시뮬레이션을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이 수집하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전혀 무관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지바 VFX나 아니면 다른 툴을 사용할 때 지바 리얼타임 트레이너를 사용을 해서 GRT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이런 GRT 파일들은 실시간으로 플레이어로 수집이 되는데요. 이 유니티 엔진에서 재생할 수 있는 런타임 패키지입니다. 유니티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패키지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다음 LTS 릴리스에는 통합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지바를 통합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내년에 쭉 이어서 실시간 파이프라인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LLD 지원 강화를 위한 토폴로지 디포메이션 트랜스퍼라든지 아니면은 성능 개선을 위한 GPU 최적화 그리고 중전적 의상 지원을 도입하여서 캐릭터가 입고 있는 의상의 실시간 데포메이션을 좀 더 잘 지원받도록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실시간 트레이너의 사용자 경험을 계속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헤어와 퍼 제작 툴인 위그를 2024년 1분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USD 기반의 마야 플러그인으로 출시되는 위그를 통해서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인 그루밍 워크플로우가 가능해집니다. 아트 디스트럭션과 비파괴적인, 비중단적인 작업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그로 훨씬 더 충실도 높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4시에 관련된 브레이크아웃 세션이 있으니 꼭 오셔서 꼭 들어봐 주시고요. 데모 부스도 방문해 주세요. 네, 이제 저희 환경 도구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트리 9.4와 9.5가 올해 출시가 되었는데요. 엄청난 양의 새로운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10년 이상 스피트리에 관련된 일을 해왔는데요.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기능이 출시된 것이 바로 올해인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쉽게 스타일라이즈된 식물과 사실적인 식물을 전혀 다른 툴로 전환할 필요 없이 업무 중에 매끄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폰트 섹션을 사용을 해서 매우 디테일한 나뭇잎을 작업 흐름을 끊지 않고 만들 수가 있고요. 새로운 툴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레이 캐스팅을 버섯이나 눈 등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의 피드백을 반영을 하여서 개선된 컷아웃 편집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존 아틀라스에서 나뭇잎을 더욱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피트리에서 텍스트 아틀라스를 사용하든 아니면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가져오건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지 않고 저희 개발자들이 내년에 소개될 기능을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2024년에 소개될 기능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트리 10은 모델러의 첫 번째 릴리스로 웨타 툴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저희 웨타 디지털의 워크플로우를 통합을 하면서 덩굴을 나무가지에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툴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전체 나무의 모양을 만들고 다듬는 것이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합니다. 원이나 다른 도형을 그리기만 하면 되고요. 스피트리 UX를 전면 개판을 하여서 더 기능을 찾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툴들을 통해서 스피트리의 미래를 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스피트리의 개발 기간 내내 저희가 시뮬레이션과 아트 디렉션 통제권에 대한 세계를 어떻게 잘 연계를 할 것인가 집중을 했는데요. 룰즈를 통해서 스피트리의 새로운 워크플로우로 한 번에 여러 프로토콜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속성들, 나무 몸통의 길이나 위쪽 가지의 변경 이런 것들을 하나나 여러 개의 생성기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피트리 내에 늘어나는 에셋에 대해서 새로운 툴도 구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의 생애 단계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나무의 주변 환경을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숲에서 들판으로 나무를 변경을 하거나 형태나 구조를 미세 조정을 하면서 이를 위한 단축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한 루아 스크립트로 스피트리 내에서 모두 다 제어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룰스의 다음 단계는 전체 스마트 에셋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겠죠. 처음부터 이런 규칙들을 미리 적용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니티의 아티스트들이 규칙을 스피트리 라이브러리에 구축을 하여서 몇 가지의 직관적인 컨트롤러만 하면 이런 트리를 빠르게 편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독립형 툴들이 있어서 스피트리 라이브러리를 빠르게 다운로드를 해서 3D 뷰어나 룰즈 에디터에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복잡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피트리 내에서 직접 열거나 아니면은 유니티나 다른 DCC로 동일한 엑스포트 옵션을 사용을 해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아티스트 여러분들께서 이 툴로 어떤 작업을 해내실지 정말 기대가 크고요.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유니티 엔진에도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봅니다. 유니티에서는 다양한 팀을 도와서 환경 생성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유니티 6는 월드 빌드와 환경 아트를 위한 다양한 개선 사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스피드 트리와 함께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새로이 구축된 스피드 트리 통합도 마찬가지고요. GPU 기반의 바람의 성능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규칙이 추가되면서 유니티 내부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스피드트리 규칙을 유니티 에디터로 가져옵니다. 절차적 스피드트리를 스피드트리 에디터 내에서 직접 열고 또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룰들을 환경 텍스처로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은 슬라이더로 유니티 에디터가 아닌 슬라이더로 제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파이프라인 SDK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이것은 스피트리 절차적 엔진의 근간이 됩니다. 유니티 에디터에서 이러한 트리를 편집할 수 있게 되면은 몇 개의 에셋만으로도 전체 숲을 만들 수가 있고요. 기존의 툴과 결합하면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브레이크아웃 세션이 4시에 진행되거든요. 더 많은 정보를 알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앤드류가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집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 모든 것들이 에디터에 다시 통합되는 것을 좀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유니티 6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말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조금 자극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유니티 6 이후에 출시될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가장 많은 받은 피드백이 이터레이션 속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 속도가 가장 중요한 개선 사항입니다. 새로운 컨텐트 파이프라인과 함께 많은 작업들이 백그라운드로 푸시가 되고 또 많은 것들이 비차단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진행률 바가 표시되는 사례들이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약속이고요. 이와 연계된 목표로 또 핵심 성능의 목표로 .NET을 활용하는 것도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GDC에서 유니티가 유니티 C# 런타임을 위해서 코어 CLAR로 전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진행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NET 7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고요. 벤치마크를 해보니까 일부 영역에서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성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전체 .NET 에코시스템과의 최신성도 유지하실 수 있고요. 최신 C#에도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22년 LTS로 DATS 1.0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강력한 의지로 DATS를 코어 엔진에 강력하게 통합을 하고 있고요. 확장성을 발전시키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멋진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GDC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네,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멋진 세션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